저는 오래전부터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젊었을 적에는 식모살이도 하고 남의 집 품팔이도 하며 고생을 했지만 다 아들 하나 키워보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아들은 내 삶의 이유였고 내 전부였어요. 아들은 자라면서 큰 탈 없이 공부도 곧잘 했고 무엇보다 제게는 늘 착한 아들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제 밥상을 맛있게 먹으며 엄마,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하고 웃어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고단한 삶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아 행복했어요. 그러던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 한편이 허전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이제는 아들도 가정을 꾸리고 저를 더 편히 모실 거라 믿었어요. 저도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며 노후를 함께할 거라 생각했죠. 그때까진 제 삶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다소 화려한 차림새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예쁘게 웃는 얼굴에 마음을 놓았어요. 아들이 좋다니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미소 뒤에 어떤 가시가 숨어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 생각했죠. 그렇게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부터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아침마다 제가 부엌에 나가 밥을 하려 하면 며느리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처음엔 고마운 말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달랐어요. 괜히 흘리시고 엎으시면 제가 2번 일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손이 더럽고 서툴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점심때쯤이면 며느리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말했어요. 어머니, 또 불 켜놓으셨네요. 전기세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맨날 끄고 다녀야 해요. 저는 얼른 스위치를 껐어요. 하지만 방이 어두우면 눈이 침침해 책도 못 보고 바느질도 못했어요. 그래도 며느리 눈치가 무서워 어둠 속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저녁 되면 더 노골적이었어요. 밥상 앞에 앉으면 며느리가 제 젓가락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반찬 왜 안 드세요? 입맛이 너무 까다로우세요. 제가 괜히 수고했잖아요. 저는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삼켰어요. 느끼한 기름이 입안을 가득 채웠지만 남기면 또 구박이 이어질 게 뻔했어요. 며느리의 괴롭힘은 생활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아끼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남편이 쓰던 시계, 손때 묻은 찻잔, 제가 직접 짠 이불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루는 찻잔이 보이지 않아 물었더니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요? 쓸모없길래 버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내 시아버지 쓰던 거야. 버리면 안 되지. 그러자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어요. 집안이 낡은 물건 투성이에요. 그런 거 다 버려야 집이 깔끔해져요. 어머니,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존재마저 쓰레기처럼 치워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달랐어요. 동네 친척들이 집에 왔을 때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차를 내주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챙기느라 고생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내가 언제 깜빡했니? 그런 적 없어. 그러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또 잊으셨어요? 어제도 반찬 태워서 제가 다 치웠잖아요. 사람들이 제게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아무리 해명해도 제 말은 핑계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붙잡고 울었어요. 내가 정말 늙어 미쳐가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날 미치게 만들려는 걸까? 알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아들을 움직였어요. 아들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게 다정했어요. 퇴근길에 제게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엄마 몸은 괜찮아? 하고 챙겨주곤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달라졌어요.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려.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엄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 나는 편하질 않다. 나는 집에서도 내 자리가 없다. 엄마가 예민한 거야. 며느리 말 좀 들어.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마치 무슨 시험이라도 치르듯 제 인내심을 매일 갉아먹었어요. 제가 방에 있으면 일부러 아들과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오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어머니 챙기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그래도 참아. 어쩌겠어.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차라리 요양원 보내자. 저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귀가 얼얼했어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제 운명을 제 앞에서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밤에 몰래 부엌에 나가 물을 마시려 하면 며느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어머니, 왜 몰래 나오세요? 그러다 넘어지시면 제가 또 고생이에요.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 물이 흘러내렸고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제가 괜히 요양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점점 숨을 곳이 없어졌어요. 제 방은 감옥 같았고 거실은 며느리의 성역이 되었어요. 부엌은 제게 금지 구역이 되었고 마당에 나가면 며느리의 눈초리가 따라붙었어요. 밤이면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서서 속삭였어요. 여보, 나 어떡해. 아들도 날 몰라보고 며느리는 날 내쫓으려 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그러다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곤 했어요. 며느리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처음엔 제 앞에서 직접 말을 내뱉더니 이제는 아들 앞에서 은근슬쩍 불쌍한 척을 하며 제 잘못으로 몰아갔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왜 또 간장을 냉장고에 안 넣으셨어요? 벌레라도 생기면 제가 다 치워야 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나는 건드린 적 없는데.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나 정말 지쳐. 어머니가 맨날 뭘 빼먹으시는데 내가 다 감당해야 해. 아들은 멀뚱히 저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항변하면 할수록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저를 집안의 무능한 늙은이로 만들어갔어요. 전등을 일부러 켜놓고는 제가 깜빡했다고 떠들었고 빨래를 몰래 다시 꺼내 엉망으로 만든 뒤에 제 탓을 했어요. 매번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라는 한마디로 상황은 끝나버렸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제 목소리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제 해명은 늘 핑계가 됐어요. 며느리의 교묘한 말은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결혼 전에는 제 손을 잡고 엄마,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하던 아들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말투가 딱딱해졌어요. 엄마, 나도 가정이 있어. 며느리 말 좀 들어. 괜히 고집 부리지 마.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편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으로만 서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아들을 완전히 쥐고 흔들었어요. 작은 일 하나에도 저를 몰아세웠고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눈빛에는 다정함 대신 차가운 냉기만 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이제 집을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방은 너무 넓어요. 저희도 방이 부족한데. 저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아왔는데 왜 내가 방을 내줘야 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굳이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부담이 줄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짐짝이 된 것 같았어요. 아들은 옆에서 멀뚱히 듣다가 말했어요. 엄마,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집도 우리 생활에 맞게 써야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 아들이, 나와 평생을 살아온 아들이 이제는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괴롭힘은 더 세밀해졌어요. 밥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면 며느리가 눈치를 줬어요. 어머니, 또 반찬 흘리실 거잖아요. 제가 매번 치우느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밥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목욕탕에 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문을 막았어요. 어머니, 혼자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제가 들어가서 도와드릴까요? 그 말 속에는 모욕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아직 내 몸 하나 씻을 수 있는데 며느리는 마치 제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말했어요. 며느리는 제 친구들마저 끊어내려 했어요. 동네 친구가 찾아왔을 때 며느리가 문 앞에서 막아섰어요. 어머니가 피곤하셔서 손님 못 받으세요. 저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서러움에 몸이 떨렸어요. 내가 원하는 만남마저 며느리 손에 끊어지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속내는 결국 드러났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오빠 어머니 재산이랑 집 다 정리해야 우리 미래가 있어. 어머니 계시면서는 우리 계획 못 세워. 알아. 근데 엄마가 쉽게 내놓겠어? 그럼 몰아붙여야지. 방법은 많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평생 땀 흘려 지켜온 집과 땅이 며느리와 아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노골적으로 문서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희 앞으로 진명에 옮기는 거예요. 어머니 편히 사시라고 준비한 거니까요. 저는 펜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어머니 혼자 사셔봤자 뭐 하세요? 저희도 살 권리가 있어요. 아들은 곁에서 말했어요. 엄마,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그게 우리 다 같이 사는 길이에요.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이제는 나를 등치고 내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제 자존심까지 무너뜨렸어요.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짐이에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 같으세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내려놨죠. 저는 손이 떨려 밥그릇을 엎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이게 어머니 본 모습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아들은 제 눈을 피했어요. 그 눈빛 속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서서 흐느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모멸을 당하며 살아야 하나?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제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다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겠어. 내 삶을 빼앗으려는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며느리와 아들의 속내를 알아차린 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멈추고 이를 악물게 됐어요. 그래, 이대로 빼앗기고 쫓겨날 순 없어.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고 내 남편과 함께 세운 터전인데 저들에게 그냥 내어줄 수는 없지. 제 마음속에 서서히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당하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집과 재산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버티실 거예요? 결국 다 우리 거 될 텐데 괜히 힘만 쓰지 마세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며느리의 수작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날마다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아들도 옆에서 같이 압박했어요. 엄마 사인하세요. 이게 우리 가족이 다 잘 사는 길이에요. 저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죽기 전엔 절대 내 이름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 집은 내 남편과 내가 지킨 거야.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빛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번졌죠. 며느리는 괴롭힘을 더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아침이면 일부러 제 방문을 열어놓고 집안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어머니는 늦잠만 주무시네요. 저희는 일하느라 힘든데. 점심이면 음식에 일부러 소금을 잔뜩 넣고 제 앞에 놔뒀어요. 어머니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짠맛은 못 먹겠네요. 저녁이면 아들과 일부러 제 앞에서 다정한 척했어요. 오빠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해서 집 더 크게 사자. 어머니는 요양원 가시고 우리끼리만 살자.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꼭 쥐었어요. 서러움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속는 척했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앞으로 편히 사시게 해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펜을 잡았어요. 그리고 종이 위에 서명을 흉내내듯 휘갈겼어요. 됐다. 이제 됐지.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종이를 챙겼어요. 역시 어머니가 현명하시네요. 이제 저희도 숨 좀 돌리겠어요. 하지만 사실 그 종이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빈 종이었어요. 진짜 서류는 제 서랍 깊숙이 감춰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속은 줄 알았지만 사실 속은 건 며느리 쪽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점점 더 방심했어요. 제가 곧 집에서 쫓겨날 거라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틈에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네에 오래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혹시 며느리와 아들이 내 재산을 노리면 어떻게 막아야 해요? 변호사는 제 사정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미리 대비하면 아무도 어머니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요. 서류와 증거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저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수첩을 들고 매일 적었어요. 오늘은 내 친구 찾아온 걸 돌려보냈다. 오늘은 음식에 일부러 소금을 넣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다. 하루하루 적을 때마다 제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나를 구할 무기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만만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집에서 나가실 준비도 하셔야죠. 저희가 곧 리모델링 할 거예요. 어머니 계시면 공사도 못해요. 저는 억지로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니? 며느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요양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돼요. 거기가 어머니한테 딱이에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그래, 그렇게 나를 밀어내려고 했지. 하지만 끝은 너희가 당하게 될 거야. 며느리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제 옷을 빨래하면서 물감을 섞어 망가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근데 이제 새 옷 사입으시면 되죠. 어느 날은 제가 아끼던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더니 버렸어요. 집 분위기랑 안 맞아요. 제가 정리했어요. 또 어떤 날은 제 방문을 열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냄새가 심해요. 창문 열어야겠어요. 혹시 어머니가 뭘 흘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 했죠. 하지만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서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 버티세요.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내들 뜻대로 해주마.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눈치였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굴복할 줄 몰랐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 전에 이거부터 읽어보거라. 며느리가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안에는 제가 기록해온 수첩과 변호사와 작성한 공증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어떻게 내 것을 빼앗으려 했는지 다 적어놨다. 필요하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제 더는 내 집에 발붙이지 마라. 2번 다시 날 괴롭히지 못할 거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묵혀있던 분노가 다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내려놨어요. 어머니, 그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사실이지. 내가 한 말, 내가 한 짓, 내가 다 겪은 일이야. 너희가 날 어디까지 몰아붙였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밝히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몰아붙였는지 아세요? 나더러 요양원에 가라 했어요. 내 재산을 내놓으라고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며느리와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들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와 아들은 제 집을 떠나야 했어요. 며느리는 울며 아들을 붙잡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뒤였어요.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결국 그들은 집을 나갔어요.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저는 속삭였어요. 여보, 드디어 우리 집을 지켰어. 내가 지켜보는 곳에서 내가 끝까지 버텨냈어. 제 마음은 후련했어요. 이제 두려움도 눈치도 억울함도 없었어요.